네, 우리 엑시큐어 하이트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탐정 박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엑시큐어 하이트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일단 엑시큐어 하이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것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댓글 보면은 제가 500원에서 800원에 매수하면 좋다라고 했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제가 9월 11일 날에 여기 보시면 이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여기 날짜 나와 있죠. 9월 11일. 이때 제가 소통방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만약에 임상 이상이 성공한다면은 3배에서 5배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도박성으로서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정확히 보셨다, 이 엑시큐어 하이트론 같은 경우는 도박성이 좀 짙은 종목이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현대사료 같은 경우도 임상 이상까지는 꾸역꾸역 성공을 시켰고 그 다음에 저점 대비했을 때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었다. 하지만 결국 임상 3상이 실패가 되니까 상패 위기까지 몰리게 되었고 결국은 현재 상장 폐지가 되었죠. 그래서 이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이 엑시큐어 하이트론 또한 무자본 M&A 세력들이 임상 성공 여부는 크게 관심이 없고 결국은 재료를 통한 주가 부양이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들과 같은 논리랑 잣대를 갖고 이 종목을 대해야 된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제가 소액, 여기 보시면 제가 소액이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놨죠. 소액으로 평단가 500원에서 800원대에 지니고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다만 대출금이나 은퇴자금 이런 돈들을 이 종목에 넣어두셨다면 욕심부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하셔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로 좋은 종목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비슷한 사례도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엑시큐어 하이트론이 임상 3상에 성공을 한다?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 격이다. 그런 유행 바라시면 절대 안 되고 주식시장에선 100번 이겨도 한 번 지면 모든 걸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욕심부리시면 안 되고 적당한 선의 금액에서만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비슷한 사례들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현대사료, 셀피글로벌,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 스마트 솔루션즈, 이화전기, 스포츠서울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만 해보셔도 바로 뒤에 주가 조작이라고 붙어서 바로 이제 검색어가 나온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엑시큐어 하이트론 할 거면 여러분들 소액으로 장난치시고 아니면 하지 마셔라라고 제가 분명히 좋은 종목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은 이걸 본인의 마음대로 좀 잘못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치 500원에서 800원에 사면 좋다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좀 댓글을 달아 놓으셨는데 좀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이거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면은 일단 오해의 소지는 이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바로 배임 사건 이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배임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 이걸 먼저 파악을 해볼 건데 이 공시를 보시면 본 사건은 회생 개시 전 사건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엑시큐어 하이트론이 회생을 언제 신청을 했고 언제 결정이 되고 인가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파악을 해왔습니다. 23년도 1월달 1월 11일 날 이제 개시를 신청을 했고요. 이 회생 개시를 신청했고 그 다음에 1월 31일 날 이게 결정이 났습니다. 회생 개시가 결정이 났고 그 다음에 같은 연도 7월 4일 날에 회생 계획이 인가가 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배임 행위는 회생 개시 전 사건이기 때문에 최소한 1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범행 기간 같은 경우는 판결문을 보지 않는 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구나 까지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월 13일 날 이게 확정이 났습니다. 25년도. 그리고 이 사실을 회사가 이제 인지하게 된 게 11월 21일이란 거예요. 저번 주 금요일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 배임 금액에 대해서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없다. 요거는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배임 금액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커요. 자기 자본 대비했을 때 거의 40% 육박하는 엄청난 금액이 횡령 배임이 발생을 한 거고 그리고 일개 직원이 아니라 전 대표이사 임원에 의해서 이 배임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이미 이전에 이 엑시큐어 하이트론이라는 회사가 회생을 한번 했다는 점 그 밖에도 지금 재무 상태가 자본 잠식에 빠져 있고 연속적으로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고 감사의견에도 이슈가 나오고 있고 경영권 변경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좀 리스크들이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처럼 보이고 충분히 상장 폐지까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일단 이 기업심사위원회까지는 갈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상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가장 베스트 상황은 기업심사위원회로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선 기간을 약 1년 정도 부여를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기간 내에 확실하게 개선을 해내서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되는 요게 가장 확실하고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포인트 한 개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손오공이랑 더 테크놀로지 얘네 둘이 새로운 최대 주주로서 들어오게 되죠.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데 얘네가 들어와서 이 유증 대금이 납입이 된다. 그러고 이제 새롭게 이 기업을 바꿔나가겠다라는 좀 계획들을 자신감 있게 조금 깔끔하게 펼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가능성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납입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재무나
지배구조 개선을 포장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 정말로 이제 개선기간 없이 상패까지도 우리가 조금 우려를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요 유증 납입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거에 대한 결과는 아마 11월 28일 날 나오게 될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때까지는 추측밖에 할 수가 없고 일단은 기다리는 게 가장 최우선일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소통방에서도 이번 XQ 하이트론의 이 최대 주주 변경과 관련해서 좀 긍정 논리와 부정 논리 둘 다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좀 깔끔하게 정리해놨는데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 나와 있죠. 긍정적인 논리는 일단 XQ 하이트론이 현재에도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는 있습니다. 적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업행위를 계속 하고 있고, 자기 자본 완전 붕괴까지는 아니에요. 유상증자 대금이 모두 납입만 된다면은 장부상의 자본은 어느 정도 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새로운 최대 주주, 이게 사실 양날의 검인 게 이 손오공이랑 더 테크놀로지, 얘네가 사실 굉장히 좀 좋은 기업들은 아니에요. 둘 다 이제 만성 적자 기업이고, 심지어 이 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현재 본인의 회사도 실적 악화로 인해서 상폐 대상이 되었고 9월에 정리 매매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조만 놓고 보면은 망해가는 회사를 망해가는 회사가 사겠다, 인수하겠다 라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는 똑같이 이 12공장, 12 돌려막기의 지배 구조다 라는 시선을 또 내비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손오공이랑 더 테크놀로지가 1200원이랑 1240원의 물량을 받아왔거든요. 자, 얘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시장가의 2배가 넘는 금액이죠. 지금 시장가가 581원이니까 2배가 넘는 금액, 프리미엄을 100%를 넘게 주고 들어온 거예요. 얘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걸 왜 들어왔겠습니까? 그리고 이 배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들어왔을까요? 그럼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는 포인트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얘네가 예상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왔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 두 가지일 텐데, 만약에 예상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유수, 골든로드, 리드 유니온, 이번에 이제 이 물량을 떼줬던 기존의 최대 주주들 있죠. 얘네가 이 배임 사건에 대해서 알고서도 숨겼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손오공이랑 더 테크놀로지, 얘네랑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아마 이럴 경우 11월 28일 날 납입이 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납입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얘네가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왔구나. 그러면 우리가 얘네가 어떻게 써든 이걸 살려내고자 할 거고, 그러면 이제 개선기간 부여받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이 기업 구조, 지배 구조 전부 다 개선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이제 개선 계획을 통해서 개선기간을 받아내고, 그렇게 해서 계속 거래가 가능한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일단 11월 28일까지 기다려보고 28일 날에 유상증자 납입이 이루어지는지까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영상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발빠르게 영상 준비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대비는 하되 너무 걱정하고 무서워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